네, 안녕하세요. 중수 투자자고요. 주말인데 주말에 좀 제 주식을 좀 보다가 이제 하반기에는 어떤 종목들이 좀 주도주 역할을 할지 지금 좀 핵심적인 그런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가지고 같이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크게 섹터로 보자면은 당연히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뭐 언택트 관련주들이 이제 상반기에는 굉장히 주도주로 올라갔죠.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물론 이 섹터들이 여전히 주도주의 가능성은 매우 높고 그 이외에 이제 5G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기존 주도주였던 바이오도 같이 주도주로 동참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핵심적인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이 사실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현재 상승장일 때는 이게 누구라도 누구나 투자를 해도 대부분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인데 하락장에서는 아무리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어도 손실 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은 지금이 상승장일지 아니면은 횡보장일지 하락장일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은 현재까지 코스닥으로 봤을 때는 상승장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저점이 좀 높아지면서 전고점을 좀 뚫었죠. 뚫으면서 저번 주 금요일에도 어느 정도 좀 힘이 받쳐주면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좀 이게 그 지지선을 좀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승장임을 좀 알 수가 있고, 이게 그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보통 우리가 지수를 끌어당기는 것은 어떤 유동성과 그리고 이제 실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오른 것은 이게 어떤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탈이나 실적들이 하향 조정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이제 저금리랑 돈 풀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오른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상승이 된다면은 그 시나리오는 실적 장세에 의한 상승 랠리 사이클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금융 장세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아요.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 않은데 주가는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보통 그 어떤 그 큰 하락 이후에 2008년도에도 그랬고 금융위기 이후에 그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은데 주가는 굉장히 먼저 빨리 올라가는 현상을 금융 장세라고 합니다. 이게 유동성의 힘, 저금리랑 연준의 돈 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실적 장세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항상 금융 장세 다음에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현재 그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좀 좋았고, 금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도 좀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장에는 사실 단타 매매보다는 주도주를 가지고 그냥 쭉 끌고 가는 것이 훨씬 수익률이 좋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게 복리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주도주 매매를 해야 되는데, 주도주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도 섹터들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5개로 좀 나눠봤어요. 다 아시겠지만 한번 좀 짚어드리면 언택트,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 5G, 바이오 이렇게 있을 텐데, 사실 지금 상반기에는 언택트랑 그리고 2차전지, 바이오가 주도주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실제로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어떤 그 기업의 펀더멘털과 어떤 모멘텀들이 같이 이제 발생이 돼야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아지면서 펀더멘털 모멘텀도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거고, 알서포트도 그런 어떤 논리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좋기는 했지만 아직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 즉 이제 모멘텀이 좀 약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오르지 않았었던 것이고, 2차 전지는 실적 좋아지고 모멘텀도 좋아졌고, 근데 5G는 반대로 모멘텀은 자체는 있어요. 모멘텀 자체는 있는데 실적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을 그럴 컨센서스로 잡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5G 종목들이 좀 오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사실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모멘텀으로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탄력적으로 지수들이 주가들이 더 많이 올랄 수 있었던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장세와 실적장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것은 그 책에서 좀 따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금융에는 보통 네 가지 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그리고 역실적장세라고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금융장세는 말 그대로 실적,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금리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부양정책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TV라든가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왜 이렇게 오르는 것이냐. 혹자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실적 안 좋은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금리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한 것이고, 현재의 저금리 상태라든가 그리고 대규모 부양책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는 조금 힘들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금융 장세 다음에는 이제 그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금리였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 활동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라는 것은 조금 애매한데 더 이상 이제 저금리 기조보다는 어떤 조금 있으면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조가 조금 바뀌면서 주가는 이제 금융 장세보다는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장세가 이제 실적 장세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실적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중간에 뭐 실적이 훨씬 예상보다 더 안 좋거나 아니면은 더 다른 2차적인 문제가 생기면 주가가 중간에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주식을 큰 틀에서 봤을 때 사계절로 구분을 했을 때 그 주식을 좀 구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역금융 장세라 그래가지고 아까 금융 장세랑은 이제 반대로 그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은 이제 오히려 좋아요. 실적은 굉장히 더 좋아지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의 우려라든가 아니면은 연준에서 더 이상 이제 돈을 뿌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사람들은 오히려 주식에 조금 들어오는 그런 단계죠. 왜냐면은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니까 이게 앞으로 주식이 더 오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오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돈이 흡수가 되면서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줄어들면서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역실적 장세로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피크를 치고 나면은 성장성이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실적이 이제 하향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겠죠. 금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낮추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이제 급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주가라는 것은 어떤 미래 실적들을 다 끌어와서 이제 미리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거나, 그리고 근데 금리가 높은 상태면은 이런 경우를 이제 그 어떤 금융 쇼크라고 하죠.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는 훨씬 더 빨리 떨어지는 것이 이 역실적 장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사계절에 대해서 한번 좀 봤고, 지금은 그 누가 보더라도 금융 장세의 중간 혹은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적이 안 좋지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죠, 주가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른 단계고, 이게 금융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실제적으로 몇몇 기업 빼고는 뭐 카카오라든가 2차전지 그리고 뭐 네이버 이런 종목 빼고는 실적이 아직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상승 추세가 쭉 막힘없이 올라갈지 아니면은 중간에 한 번 정도 하락을 하고 나서 올라갈지.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여기서 다시 뭐 500 그리고 뭐 4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이제 지지를 받고 오를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장일지 아니면 하락장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고, 그 제가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히 볼 건데, 이 종목에 대한 거는 영상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영상으로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